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도 한 주 한 주 하다가 보니까 벌써 4주째 됐고, 여기 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명동에서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금방 오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 인사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간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짝꿍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당신이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좋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거나 하면 나는 네가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해도 참 좋겠죠. 예.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늘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후준비지원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 그만큼 생애속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뭘까요? 여기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여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가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하긴 하지만 한번 보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쉬는 날 아니면 이제 쉬게 되고 나니까 거의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텔레비전 보고 아니면 그냥 산보 나가거나 성장을 돌보고 아니면 반려견을 데리고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여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약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약을 먹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이 보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퇴직 이후, 은퇴 이후 여가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퇴직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제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뭐냐? 내 시간을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삶의 목표를 충족시켜서 새로운 목표를 찾자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거창하고 뭐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듯한 이런 얘기지만요. 이 나만의 어떤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간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손자녀, 뭐 아니면 이렇게 나의 이름은 없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김효철이라는 나의 만화의 세상을 확장시키면서 내가 선정하는 이런 길목에 쓴 것이 바로 퇴직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 달 용돈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봤더니 평균 15만 7천 원이랍니다. 일하는 어르신도 60세 이상에 18만 원, 한 19만 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일을 하지 않는 분이 13만 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도 보면요. 같이 한번 만나자 할 때 언제 만나느냐. 식사 시간을 뺀 요런 시간에 만나요. 왜? 서로 밥 먹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여의도 같은데 이제 지하철역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나와서 그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보면요. 많은 은퇴하신 분들, 분명히 퇴직하신 분들이라는 게 이게 써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벤치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거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김밥 아니면 컵라면 아니면 빵하고 우유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 안에서 무슨 여가 생활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신 거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도 보여줬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TV 시청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좀 있는 분들이야 뭐 문화 예술 관광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기 취미 생활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보면은 아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바깥에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든데 어떻게 바깥에 나갈 수 있겠는가? 나가면 또 마찬가지로 돈을 써야 되고 갈 데도 없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노예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가 되는데 그 옛날에는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는 한 2010년도쯤 됐는데 때로는 이제는 이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힐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지금부터 한 4년 전 이렇게 되겠죠. 욜로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시간 갖겠다는 게 이제 한 2018년 한 3년 정도 됐죠. 하면 이때부터는 뭐라면 소확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확행이 뭔지 아시겠죠?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것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으로 특별함에서부터 평범함으로 아주 강한 거에서 그 자주 하면서 이런 데 안에서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아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워라벨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국민영화활동의 얘기를 봤을 때 워라벨을 위해서 선택한 영화활동,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또 퇴근을 아니면은 주말과 휴일을 보내는가 봤죠. 그랬더니 최근에 불어닥친 워라벨 열풍이라는 게 있는데 신세대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중장년층도 그렇겠지만 일도 내 삶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살겠다. 여가도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앞만 보면서 오직 일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일과 삶과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게 확연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표현하는데 시간은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유동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지?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땠지? 그때는 어디 살았지? 그때 내가 무엇을 했지? 하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과거를 생산해보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은 양가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행복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견뎌왔지?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타의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시간을 붙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적으로 자신의 속성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유 주인님 이렇게 하시죠. 아유 저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전적으로 너와는 상관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니까는 너는 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너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이 시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나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시간을 써버리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시간을 채우면서 살아왔는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은 모두는 엄밀히 말씀드려서 시간을 채우면서 살아왔어요. 그 채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녀를 키우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써버렸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과거가 시간이 너무 아까워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써버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채우면서 살 것이냐? 지금까지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직장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채우면서 살아왔지만 과연 나는 나를 위해서 채우면서 살아온 시간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모든 시간은 나를 위해서 채운 시간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이제부터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한번 채우는 시간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 보면은 우리 주위에서도 안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써요? 그냥 써버리면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라는 이름같이 위대한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마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시간을 창조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아니면 똑같이 24시간인데 무슨 시간을 창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지만 어떻게 없는 시간을 만드느냐?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요,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텔레비전 리모컨을 틀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또 어느 방송국에서 뭐하지? 계속 그 시간만 보낸다면은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뭐다? 시간이라는 거죠. 가진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건 젊은이건 똑같이 24시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여기에서부터 보면 나를 위한 개발을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정역 부역장님이라는 분이 제 후배였는데 이분이 퇴직을 하면서 뭐냐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은 참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합정역에서 부역장으로 생겼는데 상담을 하는데 이제 정년 10개월 만에 퇴직을 했는데 앞으로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고 불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이 뭐냐면 고등학교도 뭐냐면은 그 검정고시를 가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60은 나이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공부를 시작해라 해가지고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뭐냐면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갑다고 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기에게 이 시간을 투자했었을 때 지금은 내 나이에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터넷 사이버상으로 해서 방송통신대학에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에서 이분은 정말 자기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이 창조가 된다면 나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몇 년까지 살겠고 그 시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 중에서 내가 잘 쓸 수 있고 그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시간 관리를 잘하다가 보면은 그것은 인생 이막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저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에서 자식들 먹이고 남편 출근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고 뭐 신앙생활하고 이런 시간이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중에서도 내가 무슨 시간을 쪼개서 나의 시간을 창조해낼 것인가 이거는 각자 자신에게 달려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주 거창하게 내 시간을 갖다 이렇게 창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시장에 갈 때 콩나물 조금 아껴가지고 그 돈 조금 모으듯이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갖다 모으면은 그 시간은 나에게 아주 거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어느 날이든지 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저는 선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조차도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시간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다가 보면요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 정도로만 해도 만족해. 물론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족 플러스 뭘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면서 내 시간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남아있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적어도 건강하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아무리 길게 건강하게 한다 그래도 한 75세까지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프리랜서 강사들을 보면 거의 75세까지, 그러면 나에게 남는 시간은 몇 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남은 시간에서 나는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도전을 했고 또 도전할 것이 있는가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번 발을 디뎌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뿐인 나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효철아, 너는 지금까지 청차 살았어. 그런데 아직도 너는 또 뭔가 하고 있다는 그 너는 그 용기에 나는 가치를 보낸다. 뭐 이렇게라든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가요? 그 쉬는 게 여가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정책이나 법에서도 여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가가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퇴직하라고 집에서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집거하고 있으면 그분의 노동력이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적인 큰 손실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사람이 집안에서 그냥 있고 그 안에서 활동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다가 보면 그 건강이 나빠지는 거라든가 이러한 이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큰 손실이기 때문에 나오십시오. 활동하십시오. 이런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이 더 큰 그 힘이 되기 때문에 여가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네, 박세리예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8년 1월 17일 날 어디에 나왔냐면 무릎팍도사에 나왔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앞만 보고 사느라고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버지는 나에게 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주 극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 이거예요. 아버지는 골프만 가르쳤지 나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감옥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선배들이,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땠습니까?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배고픔이 사라지자 이제 더 이상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웰빙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 박세린 골퍼의 뼈아픈 눈물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여가가 없는 것, 여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많이 변해있지만 여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히 여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나면 저녁 때 들어와서 집에서 쉬는 그 짧은 시간, 일주일 동안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유로움을 향해주는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쉬는 것만을 여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생리작용을 하고 이러고라든가 사회적인 생존을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고 이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여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가는 어떻게 강범위하기 때문에 여가는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가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과 활동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가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 먹고 자고 음식을 먹고 배설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난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활동적인 개념에서 뭐라고 하나? 내가 선택에 의해서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완성을 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나 성과를 실현하는 것. 내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노동력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가의 기능을 보니까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능은 뭐냐? 신체적인 기능,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거는 기분 업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뭐 교육적인 기능, 누군가는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적이라든가 사회적인 기능, 누군가 만날 수 있고 예술, 문화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다면 부정적인 기능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한다면 획일적인 기능일 뿐만 아니라 누가 이걸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해서 그냥 값비싼 도구들만 사가지고 따라간다든가 이거는, 그 다음에 가식성, 그 다음에 무감각화, 때로는 향락적인 것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차별성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기능이 돼요. 따라서 이 여가의 종류를 이렇게 크게 한번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여가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나는 취미가 없어요. 장사하는 게 취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취미 활동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취미는 내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자기 개발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꼭 해보고 싶었어요. 가끔씩 요즘 프로 신이 떴다, 프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꿈이 가수가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비록 못도 하지만 제가 대신 이 꿈을 이루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버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대신 꿈을 꾼다했지만 그 자기 개발, 그리고 또 뭐다? 자원봉사 같은 것도 이 여가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때 사진을 보여드린 건지 기억이 안 나지만 94살 먹은 어르신이 그 영등포에 있는 무료식당 토마스의 집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94살인데도 건강이 허락하니까 나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분에게는 하나의 아주 처음 훌륭한 여가이겠죠. 그러면 여가 활동의 유형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봤어요. 나 혼자 즐기는 게 있어요. 여가는 같이 우르르 몰려다녀야 되는 여가가 아니라 나 혼자 조용히 사색하고 혼자 산책을 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한강 강변을 돌고 이렇게 하는 그 혼자 하는 여가가 있는가 하면 나는 혼자는 도저히 못해. 누군가는 꼭 같이 해야 돼.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것보다는 나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것을 따르는 이렇게 정신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몸을 움직이려면 해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무슨 다양하게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여가 활동을 보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꼭 4개, 5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는 여기에 속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것도 즐길 수 있고 저것도 즐길 수 있고 그런 여가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가의 조건을 보니까 뭐다? 이거죠. 지각된 자유. 그 여가를 즐기는 내 자신이 느끼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좋아가지고 등산을 가면은 이것은 내가 자유로운 마음이지만 회사에서 내일은 등산을 가니까 모두 빠짐없이 나가야 돼 하면은 그것은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회사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거와 상관이 없죠.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 상관없이 집중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주 여가의 조건으로서 적합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내재적인 동기화는 무엇이다? 이거는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려는 심리 상태예요. 나는 이거는 꼭 해보고 싶어.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큰 씨름 선수가 뜨개질 너무너무 좋아해서 뜨개질 뜨는 거 혹시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씨름 선수가 등치가 있는데요. 그분의 취미, 여가는 뭐냐면 쉬는 시간에 뜨개질을 뜨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큰 몸뚱아리가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시간을 취미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 여가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몰입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없다면 무엇을 꼭 한번 해봤을까?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뭐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가의 기능, 아까도 긍정적인 기능을 말씀했습니다만
첫 번째,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건 여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 그림만 그리면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도자기를 만드는데 찌그러진 도자기. 그래서 조교의 사회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는지는 모르지만요, 아주 거기는 뭐 종교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는데 너무 재밌는 건요, 근처에 있는 회사 고위직에 계신 분들, 뭐 전문인이, 상무님이, 이런 부장님이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요, 팔과도 붙여가지고 그 차력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만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여가를 통해서 이뤄냈다는 것은 뭐냐면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못했던 걸 하겠다, 뭐 이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하게 소소한 거 하나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여가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이것이 여가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친구를 만나서 참관하면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아주 훌륭한 여가일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군가는 왜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저걸 해? 그러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어떤 세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여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보면 부부가 열심히 같은 여가 생활을 하는 게 있습니다면 어느 분들은 절대로 같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여가 활동을 하고 싶은가? 앞으로 한다는. 그래서 어떤 그 젊은 여성 친구는 뭐냐면, 한 1500cc 오토바이 있죠? 그 경찰 아저씨가 타는 거. 그거를 내가 분명 깊이 그 도전해가지고 탄다 해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그런 걸 타냐고 하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그 자격증을 갖다 따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있어서 나는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내 여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가 현황을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주 1회 이상 즐기는 여가가 나에게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즐기는 여가가 있는가? 또 그 일주일에서 그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가? 왜냐면 여가 파트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물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죠.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한번 관여해 보면은 총 시간 일주일 동안에 보면 내가 텔레비전을 하루에 3시간씩 보니까 368 보면은 일주일에 18시간 뭐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여가가 사람과 만나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되는가? 몇 시간이 되는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신체 활동 참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가 현황 분석을 한번 통해서 보는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5가지 이상의 활동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5가지 이상 활동을 하는 거. 한번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텔레비전 보는 것도 분명히 저 하나의 여가 있고, 인터넷으로 서핑하는 것도 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15,000보 이상 걷기 위해서, 저녁 되면은, 하는데 그걸 때로는 뭐냐면 지하철 2정거장 이상에서 내려가지고, 일부러 걸어요.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배우자가 꼭 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요거는 내가, 권장하면서도, 가정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고 납득 못하고,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없잖아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최소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적어도 일주일에 해가지고, 35시간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는 뭐 이렇게 35시간이 아니라, 뭐 총체적으로 해서 여가 시간이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적어도 11시간 이상 사람과 교류하십시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보다 싱글. 다시 말씀드리면 싱글이냐 그룹에서 하는 것이냐, 요거 나 혼자 하는 거냐 아니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냐, 그리고 신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감성을 요하는 것이냐, 이렇게 했었을 때 나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감성적인 것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꼭 신체적인 것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성적인 것도, 감성적인 것만 즐기는 분들은 때로는 신체적인 것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진지한 여가, 그냥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가지고 교보 공부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책을 갖다 해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1시간 이상 여가 책을 즐겨서 갔다. 그러면 이것도 훌륭한 여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뭐냐면 웰빙 여가 10개명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바쁘다 바빠 급하게라기보다는요, 느림, 여유, 이거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 어서 해, 이것이 아니라 전 천천히 걷는 것도 천천히, 뭐 하는 것도 천천히 정하면서, 제가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시니까 손을 들어보시려면 대한민국에 강의 나가가지고 거의 99% 이상 다들 산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산을 좋아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산을 좋아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3시간 반 걸렸어요. 정상까지 가요. 근데 그 다음에는 3시간 만에 갔다 오려고 해요. 그렇게 다녀오십시오 말고 3시간 같은 것을 4시간, 5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걸으시오. 그러고 나서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뭐는 줄 알아요? 아우 선생님,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요 물소리를 들었어요. 새소리가 어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낙엽을 봤는데요, 낙엽 썩는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그전에도 분명히 그 냄새를 맡았고 소리를 들었는데도 딱히 정상에 올라가는 시간만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몸으로 체득을 못했던 거예요. 시간을 줄이고 나니까, 느리고 나니까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먼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다음에 꼭 잘 놀아야 한다, 잘 쉬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 놀고 잘 쉬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또 한 것은 뭐냐면 거창한 여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야, 우리 다음부터 일주일 뒤에 내가 뭐서부터 이제 계속 할 거야 하면서 뭐 그냥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도 좋아요. 저는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최근에 좀 못했는데요. 그냥 구의역에 내려가서 동부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서 쭉 보다가 버스표 끊어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밥 한 그릇 사먹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고 그냥 그러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가족과의 시간을 즐겨라. 이건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가족과의 시간을 가졌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것이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늘 아십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여가만큼 노테크, 나이 들어서 재테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여가만큼 훌륭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는 늘 준비해 두고 그 여가를 즐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감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가 하면서 이야, 이렇게 가게에 감탄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길을 지나가다가도 누군가가 적었으면 이야, 이렇게 내가 속으로 감탄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내가 스스로 큰 소리 내면서 같아요. 그리고 놀 때는 그러다 당당하게 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끔 이렇게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게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영국에서 있었을 거예요. 영국 끝자락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 해가지고 그것을 내서 정답을 맞춘 분에게 상을 주는 것이었는데, 이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가장 빨리 갈까요? 네, 맞아요. 가장 친한 사람하고 그러면 가장 빨리 간대요. 정말 재미없고 이런 사람만 옆에서 간다면 정말 시간이 길었고 그러겠지만, 전 친구와 같이 가고 이런 사람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요,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주 5일 근무제 했더니, 야, 이제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 노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여가를 즐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차를 가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부 나갔다 오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돌아올 때는 전부 지쳐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만이 여가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고생했다. 그래요. 근데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라 무슨 고생을 했다고요? 앞에 개자가 붙어. 그래서 야, 내 고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 5일이 되면서부터 여가 중심 사회로 세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고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가에 일어나는 것은 자유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빠지게 될 그 시간, 노동이라든가 먹는 시간이라든가 이것보다 벗어난 시간이기도 한데 인간 성장,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꼭 채우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정도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휴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내 삶이 자유로움과 기분이 전환이 되고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그 여가야말로 참된 여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었을 때 여가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신체적인 여가, 예술적인 여가, 사회적인 여가 등등등 해가지고 학습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요,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니까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분명히 여가 활동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봤었을 때 보면은 여가는 이제 자유로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산출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쉬는 시간에 마약을 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경험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도박을 했다. 긍정적인 경험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가하는 것은 정말 잘 선택하고 파악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의 핵심은요,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활동과 이 의식에 있어서 가만히 봤을 때 어떤 것을 향하는 자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것이 뭐냐면 여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보면 여가 활동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가가 가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그 여가를 통해서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뭐다? 진정한 여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거죠. 바로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식은 것입니다. 아니면 내 열정이 식어서 나이가 들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분명히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인생의 생애 구조를 보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30대까지는 엄마가 가르치고 가정에서 해서 학교에 보내고 해가지고 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쯤 되니까 뭐를 해요? 이제 직장 생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년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여가. 이렇게 해서 바로 교육, 노동, 여가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대 사회는요, 확연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육이 나한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지금도 배우는 시간을 내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은 60 은퇴가 딱 끝났으니까 일을 멈춘다가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서부터 그 여가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미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는 삶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같이 봤던 건 다시 한번 더 보려면 바로 이거죠. 영국의 외로움 장관을 갖다가 선임을 했는데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현실이다. 그래서 이 외로운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라 해서 영국에서 외로움 장관을 했듯이 이 여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 대화의 시간은 나에게도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에게도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 사회복지 쪽에서 봉사하고 그러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 집에 항상 저거 하면은 수도 사업국이라고 해요. 수도를 요금내고 쏟아붓고 거기다가 연락을 해놓아요. 그러면 어느 날 물이 쓰질 않으면 그 집에 무슨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달려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동네 수도 사업 이런 쪽에 가서 얘기할 때 알아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생활에 있어서 보면 우리들이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회활동, 특히 이제 그 돈과 이 건강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가 활동에서만큼은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가의 굉장히 중요성을 깨닫고 여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사람, 서본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사회적인 지, 내가 왕년했던 신분을 앞세워가지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퇴직하고 나서는 그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놀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발견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근데 나이가 드시는 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활동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해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가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이 노후 여가 활동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콜라텍이라는 나이 드신 분들이 뭐냐면은 이 콜라텍이라는데 이 종로 상가에 가면 국일관이라는 데 콜라텍이 있고 청량리에 있고 영등포에 있고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면은 뭐예요? 색안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이 책을 냈어요. 콜라텍 사용 설명서. 근데 이분이 뭐냐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정하영 선생님이신데 콜라텍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거기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쉽게 춤을 추고 신나게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남편도 적극 권장하고 가서 친구들 만나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들 생각에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번쩍번쩍 불이 켜져 있고 저거 하니까는 나쁜 뭐가 이렇게 불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옛날 아침마당에도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건 박명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할머니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노후 여가 활동의 중요성에 보면은요, 노인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정체감에 대한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다? 이 여가를 통해서 우리는 고도, 그 다음에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활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뭐냐? 이 활동 요인이 있는데 성별, 남성, 여성에게 맞는 것도 있고 교육 수준이라든가 경제 수준, 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동거 형태, 그다음에 나이라든가 건강, 종교를 갖고 있다 없다,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노여가의 활동 요인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많이 혼란해져가지고 다양한 어떤 체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아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노후 영화 활동에서 촉진 방안이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저와 똑같이 뭐냐면 나는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었어. 아니면 나는 유치원 이런 거에 아이들하고 잘 놀았어 하면은 근데 실제로 뭐냐면 저랑 같이 팀 파트너 중에 한 분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뭐냐면 뭐라고 하죠? 그 애기들 그 동요 구연동화 구연동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신난대요. 그리고 인형에다 옷 만들어 입히고 그러고 나서 목소리 이렇게 하면서 복화술 같은 거 하면서 유치원에서도 많이 불러주고 그러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여가로서 어떤 수입도 생기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강아지도 한가하게 아주 여가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감을 갖다 들여다보면서 그러므로 우리네 생에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노년층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에 맞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보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홀로 사는 셀프 부양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핵가족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늘어났어요. 가족의 부양이는 약화가 됐어요. 따로따로 각자가 살고 있어요. 독립된 생활을 즐기는 경향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가정은 가족들이 해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좀 변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늘어난 여가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것보다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의 어떤 그 양식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가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여가를 즐길까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이들은 노인들은 텔레비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미국 여가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들은 한국이나 거의 비슷하더란 얘기죠. 텔레비전이 거의 주. 그래서 트리치코 풍속들을 보니까 부인들은 전부 나가 있는데 남편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이런 경우. 집에다 전화를 해보면 열이면 열 전화 받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남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정말 자꾸 이렇게 나와서 사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누군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간은 있지만 할 거리가 없다. 이 얘기는 뭐라고 우리냐면 여가 권태 현상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여가 권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보다 도전을 할 때 이 여가 권태 현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아까 박세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두려워지고 심리 상태 이런 것은 뭐냐면 여가 권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나이 같은 이제 그분들이 직장에서 나오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여가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어떤 현실이다? 자식들이 출가로 인한 고독감이라는 건 사회적인 존재감이 상실됐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직장에 다녔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없죠. 경제적인 빈곤이 나타났죠. 질병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행복 수준이 가장 낮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에서 여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다? 바로 개인적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활동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불러줬을 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갖다 나누려는 것. 그 다음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욕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가가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극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주거 환경과요,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가지려는 욕구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이런 욕구 안에서 특히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또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다? 바로 고독하고 소외감에서 그 다음에 삶의 의욕에서 우울증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가 활동이라는 것은 뭐다? 삶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는데, 다음 주 시간에 제가 여가 테스트하는 그 용지를 갖다가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는 시간을 얼마나 어디다 쓰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가 유형의 특성에서 보면은 즐거움보다는 무력 해소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바로 육체적인 무리가 가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니어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고려해야 될 경우냐, 경제력, 학력, 성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등을 갖다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릴 때 괜히 거기에 가가지고 나와는 격이 안 맞을 수 있는 분들하고서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소통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면 그런 것을 한번 배려해 보면서 준비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지금 뭐냐면은 원래는 우체국에서 이제 했던 분인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옛날 자기 꿈이 연기자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무서운데 엑스트라가 돼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본인이 연기자가 꿈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직장생활 딱 끝나고 날 때 이렇게 되고, 그런가 하면 67세가 되신 분은 뭐냐면 나이 60에 뭐냐면 윈드 서핑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싶어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카메라가 있어야지만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을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진들을 갖다가 조금만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거 조금 더 배우고 그러면요, 그거를 한 장, 두 장, 몇 장 넣고 한 장, 두 장씩 하고 골라가지고 하면 내가 그 사진 전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도 전시를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 배우고 싶은 것에 도전하십시오. 그거에 필요한 것이 뭐다? 뭐라고 써 있어요? 설렘.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에 입학식에 갔었을 때 그 설레는 마음과 같은 그 설렘을 가지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가슴이 굳어져 있으니까 설레지가 않으니까 뭐가 할 게 없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이 있다는 것은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제 주위에서도 보면 같이 어떻게 무슨 라틴 댄스를 배우는 부분도 봤고요.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요리 같이 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일자리 같은 것도 가능하다라고. 자, 그래서 이분들을 함께 우리가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분들이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연극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연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연극 무대를 만들고 누군가는 대본을 쓰는 거예요. 그 대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기는 아마추어 수준에서 정하지만 함께 만나서 연극을 해보고 이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세종문화회관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냐면 함께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 꿈을 함께 펼쳤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가면 여기는 나이 드신 분이 뭐냐면 옛날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수치화를 배우기 시작하고 하면서 뭐냐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다면 뭐냐면은 어디 경로당에 가가지고 그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다양한 통해서 웃음을 뭐냐면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어르신을 위해서 뭐냐면 그 체조를 가르치기도 하고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요.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만들어내는 것이 여가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인생 이박에 있어서 이러한 여가 시간을 나에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부부가 같이 뭐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것도 이렇게 있거나 하지만은 탁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댄스 옛날 같은 때는 이 뭐 스포츠 댄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이 옛날에 어떻게 했죠? 음지에 있었고요. 그래서 뭐냐면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춤을 추면 붙잡아가고 뭐냐면 세상에 저놈의 옆편에는 누구네 엄마는 그렇게 하다가 걸렸대. 뭐 하는데 요즘은 오픈된 쪽에서 뭐냐면 사치기 세탁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신나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선생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실 거예요. 오늘 우리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 저랑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지어주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한번 소리를 자, 힘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도우면서 삽시다. 도우면서 삽시다. 활기차게 삽시다. 활기차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정말 우리 여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신나게 웃으면서 도우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찍으시게요? 네, 지금 찍으시려고 하다가 네, 찍으시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여가 테스트하는 거 하고요. 몇 가지 유인물을 가져와서 드릴 테니까 그 제가 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에 이렇게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좀 앞에 있는 QR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이상 김여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